네, 안녕하세요. 조선의 달인 조선기술사입니다. 2021년 조선기사 기출문제 풀이 5번째 과목인 선박건조공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가공 공장 내의 작업장을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순서가 있으니까 답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일단 재료 적시장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재료 적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소조립장에서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일단 아니고, 절단을 하기 위해서 마킹을 해야 되죠. 어디를 먼저 잘라야 되는지 마킹을 해야 됩니다. 마킹한 다음에 절단을 하고, 부재를 가지고 굽히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 4번. 조선소 공정은 강제를 입구에서 적치한 다음부터 전처리하고 가공을 시작하는 단계. 보통 생산을 착수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가공을 시작하는 단계 아니죠. 절단을 시작하는 단계를 생산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통상의 스틸 커팅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절단장. 그래서 전처리 단계에서는 강제 적치장부터 시작해서 어디 자를지 표시를 하고 절단을 하고 굽힌 다음에 용접 등의 소조립을 시작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절단장이 가공 공정이고요. 선박이 돈을 받는 선박 제작의 착수를 의미하는 스틸 커팅을 의미하게 됩니다. 82번. 탑재 공사에서 선형 결정 짓기의 기준선이 아닌 것은? 네, 우선 선형 결정 짓기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선형이라 하면 배 껍데기, 그러니까 배의 성능, 배의 속도를 좌우하는 껍데기로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선박건조공학에서 탑재 공사에서 특히 이런 문제에서 선형 결정 짓기라고 하면 여러 개의 잘라 만들어진 블록을 쌓아가면서 배 형상을 만드는 것, 블록을 여기저기로 쌓아서 배처럼 만드는 그런 모습을 선형 결정 짓기라고 합니다. 탑재가 완료된 블록을 기준선에 맞추어서 소종의 위치, 각도에 따라서 배치 연결하는 작업이고요. 여러 가지 기준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워터라인도 기준선일 수 있고요. 베이스라인부터 몇 미터까지 높이를 기준선으로 잡는 거죠. 프레임 라인, 선박의 군데군데에 있는 프레임 라인을 기준선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버톡 라인이라고 해서 길이 방향으로 나 있는 라인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4번 센터 라인을 잡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샤프트 센터 라인이라고 하니 샤프트가 만약에 선박의 중심인 센터 라인에 있다면 충분히 선형 결정 짓기가 가능하겠지만 샤프트가 선박의 중앙에 있지 않고 트윈 샤프트인 경우에는 양쪽으로 나뉘어 있기도 하고요. 일정한 경사가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선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4번 샤프트 센터 라인은 대형선이라든지 일축선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4번 샤프트 센터 라인 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죠. 대형선에만 익숙하신 분들은 샤프트 센터 라인도 선형 결정 짓기 가능할 텐데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는 대형선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형선이라든지 어선, FRP선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83번 선행건조법 또는 연속건조법에 해당하는 선박건조공법은? 답을 이미 드렸네요. 층식건조법 아니고요. 사다리꼴 건조법 아니고 다점식 건조법 아니고 세미 텐덤식 건조법이 바로 연속건조법 되겠습니다. 그 층식이나 사다리꼴, 다점식은 선박의 블록을 쌓는, 그러니까 선형을 결정짓는 순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설명드리기도 하고, 세미 텐덤식 건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텐덤이라고 하면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2인승 자전거가 텐덤 자전거라고 불리거든요. 두 명이 같이 협력해서 몰고 간다는 것. 그런데 그냥 텐덤이 아니고 세미 텐덤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협조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세미 텐덤이 나왔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초대형 선박, 가장 큰 선박을 보통 VLCC라고 합니다. VLCC의 길이가 약 300m, 정확히는 330m 정도 되죠.
하지만 보통의 초현대화된 가장 큰 드라이독의 길이는 대략 500m, 500에서 600m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익성이 좋고 가장 큰, 가장 멋진 배인 VLCC, 초대형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초대형 LNG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방향으로 배를 두 개를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요. 왜? 배가 삐져나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배의 한 척은 전체를 전부 다 짓고 나머지 한 척은 절반만 미리 짓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A 선박이 다 완공이 되면 A 선박을 빼놓으면 절반만 짓던 B는 다시 앞으로 빼서 앞자리에 옮기고 B를 마저 완공을 합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세 번째 선박의 C의 선미를 다시 그 드라이도그의 한쪽에서 짓는 방법이고요. 완벽하게 협력이 될 수 없고 한 척 반을 짓는 방식을 세미 텐덤 건조 방식이라고 하고요.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도 다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척 반을 연속으로 짓는 법, 그리고 이렇게 선미 부분 혹은 선수 부분을 미리 짓는 선행 건조법을 세미 텐덤 건조법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조금씩 다르고 설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한 척 반을 짓는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 잘 돼 있네요. A선의 건조와 동시에 B선의 공정 선행을 필요로 하는 선미 구획을 먼저 건조해. 그러니까 엔진이라든지 프로펠러가 들어가는 선미 쪽은 오래 걸리니까 먼저 지어요. 그 다음에 A선을 완공되면 A선을 진수시켜서 A선은 빼내요. 그러다 보니까 B선도 같이 물에 뜨게 됩니다. 물에 뜬 애를 A 자리에 갖다 놓고 게이트를 닫은 다음에 B를 가라앉히고 B의 나머지 부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선행 건조가 필요한 C선의 선미를 먼저 짓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84번. 강판 절단 시 국부적으로 발생되는 변형을 막기 위한 방법인 브릿지법에 대한 설명은? 설명을 바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절단될 부재를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부분적으로 결합시켜 놓고 절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이 완전히 잘리지 않으면서 변형이 조금 줄어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동그란 부재를 잘라낸다고 할 경우에 동그란 부재를 다 자르지 않고 이만큼만 잘라내고 일정한 부분을 남겨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중간에 버틸 수 있는 기쁨이 되죠. 이렇게 중간에 잘려지지 않고 가만히 연결된 부분을 브릿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판 절단 시 국부적으로 발생되는 변형을 막기 위한 브릿지 방법은 절단될 부재와 부재를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부분적으로 결합시켜 놓고 절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85번. 건조 선박별로 기공, 진수, 인도까지 건조 날짜 등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보시면 선박에 따라서 공사를 착수하고 진수하고 인도하는 몇 년의 기간이죠. 2년에서 3년 가까이의 기간을 표시하는 건조 날짜를 표시하는 표는 건조라는 이름이 여기 있네요. 정답은 건조 선표가 되겠습니다. 건조 선표는 선박에 몇 도크에 어떠한 배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처음에 언제 계약을 하고 중간에 이 부분에서 도크에 넣고 이 부분에서 진수를 하고 이 부분에 인도를 하고 그 다음 배는 또 이렇게 넣고 하는 이렇게 커다란 그림을 그려 놓는 것이 건조 선표가 되겠습니다. 선박의 대일정을 나타내는 표시이죠. 나머지 것들도 그럴싸해 보입니다만 실제로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요. 이러한 건조 선표와 건조 선박별로 기공부터 진수, 인도까지의 건조 날짜를 나타내는 대일정표에 대한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86번. 다음 중 냉간 굽힘 가공기가 아닌 것은? 먼저 용어를 보시죠. 냉간이라 하면 가열하지 않은 거죠.
가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굽힘, 밴딩을 주는 가공 장치가 아닌 것은 1번 밴딩 롤러, 굽힘이라고 적혀 있네요. 밴딩이라고. 2번 플레임 가우징 아닌 것 같고요. 3번 C형 프레스. 프레스라는 게 뭔가 누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철판을 눌러서 굽히는 것을 프레스라고 표현합니다. 4번 NC 프레임 밴더. 여기 밴더에서도 굽힌다는 그런 단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냉간 굽힘 가공기이고요. 냉간 굽힘 가공기가 아닌 보기는 보기 2번 플레임 가우징입니다. 가우징은 불어내는 것을 가우징이라 그러죠. 플레임은 불꽃이라는 뜻의 플레임 가우징이고요. 우리 흔히 현장에서 산소로 불어낸다 표현하잖아요. 정확히는 산소를 이용해서 불꽃을 크게 만든 다음에 불어낸다는 뜻으로 플레임 가우징이라고 잘 쓰진 않지만 산소로 불어내는 것을 합니다. 아무튼 플레임 가우징은 용접 후에 청소까지는 아니고 가우징이 가우징이죠. 불어내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냉간 굽힘 가공기는 아니네요. 87번 몇 개의 대형 블록을 결합시켜 탑재하는 총조립 그랜드 어셈블리 방식의 효과가 아닌 것은 우선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총조립, 슈퍼블록, 메가블록 이런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같은 뜻으로 보고 이렇게 메가블록을 만들면 진수를 용이하게 한다? 메가블록은 블록을 만드는 단계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수와는 무관하죠. 보기 1번은 답이 아니고요. 보기 2번 선행의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블록과 블록 간에 연결되는 부분에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케이블링, 전기 케이블을 미리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의장이 촉진이 되고요. 안전과 작업 능률이 향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고소가 아닌 안전한 곳에서 미리 만들 수 있으니까 안전과 작업 능률도 향상이 되고요. 같은 취지에서 선대 또는 건조도기 회전율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없는 것은 1번 진수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세미텐덤 건조 방식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한 덩이를 한 번에 내릴 수 있다면 이 부분은 따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된 선박도 하나, 둘, 세 개. 선박을 4토막으로 지을 수 있다면 극단적으로 이 건조도기 회전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크게 만드는 방법을 그랜드 어셈블리 혹은 메가블록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진수는 배가 어차피 완공된 다음에 빼내는 거기 때문에 진수 자체와는 무관합니다. 정답은 보기 1번 되겠습니다. 88번 일정량 이상의 특수 원소를 첨가하여 탄소광보다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갖는 특수광은 특수광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수한 기계적 성질이잖아요. 정답은 보기 2번 고장력광 되겠습니다. 주철 아니고요. 강과는 스틸로 만든 파이프란 뜻이기 때문에 아니고 스테인리스 강은 부식을 막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기계적 성질과는 무관합니다. 보기 4번도 아니고 정답은 보기 2번인데요. 이 문제 만드시는 분께서 조금 구가다 분이신 것 같아요. 옛날에 하이텐이라고 많이 불렀죠. 하이텐사일 스틸의 약자로 하이텐이라 불렀는데 텐사일이 무슨 뜻입니까? 인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장력강에서 이 장력이라 하면 인장이 버틴다는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압축에는 그럼 효과가 없나요? 이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가진 특수광이 압축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상하죠. 압축에도 유리합니다. 좌굴 성능도 어느 정도 유리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력강이란 말은 옛날 용어고요. 지금은 다 그 고강도 강이라고 사용합니다. 하이어 스트렝스 스틸이라는 용어를 CSR이라든지 이런 선구 표준에서 용어를 정의했고요. 하이텐은 옛날 말, 하이텐은 잊어버리세요. 89번 선체 조립 공사에서 일반적인 용접 순서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구석 정도가 작은 것부터 용접한 자. 틀렸죠. 구석 정도가 큰 데부터 용접을 해서
용접 변형을 일단 잡아두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죠. 보기 2번. 판의 버트를 먼저 용접하고 심을 뒤에 용접한다. 이 버트와 심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죠. 예,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 있는 이러한 길이 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이 판재와 판재의 연결부를 심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횡방향으로 있는, 수직 방향으로 있는 이런 것을 예, 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상황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 판과 판에 예, 버트를 먼저 용접을 하고 그다음 버트의 용접이 먼저 끝난 부재를 길이 방향으로 예, 심을 연결을 용접을 해야 됩니다. 버트 여기서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예, 블럭 버트를 생각하시면 예, 블럭 버트는 횡방향, 수직 방향, 예, 수평 방향으로 있는 용접부이고요. 길이 방향에 있는 용접부는 네, 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보기 3번. 버트 조인트와 교차하는 필렛 용접부는 버트 조인트를 먼저 용접한다. 예, 그렇겠죠. 만약에 이렇게 된 판에 이렇게 론지가 흘러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론지가 흘러가면 이렇게 긴 판에 이 론지를 붙이려고 그러면 네, 이 판과 판 사이를 먼저 붙이고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론지를 붙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버트 조인트와 교차하는 필렛 용접부 역시 예, 버트 조인트를 먼저 용접을 하는 게 맞습니다. 4번. 틀 조립 구조에서는 예, 판 이음 용접부를 완료한 후에 예, 스티프너 용접을 한다. 예, 비슷한 설명을 했네요. 예, 4번도 방금 전의 설명과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보기 1번이죠. 예, 구속 방향이 큰 구역부터 먼저 용접을 해놔야 예, 용접 변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최소화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90번. 판 이음 시 용접에 의한 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1번 도그 피스, 2번 문형 피스, 3번 스트롱백, 4번 브레이싱.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교론서별로 조금씩 쓰는 용어도 다르고 용어가 혼용되긴 하는데요.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은 3번 스트롱백입니다. 스트롱백은 그야말로 딱딱한 받침대라는 의미라고 해서 이러한 판재와 판재를 연결해주는 이런 심 사이에 미리 딱딱한 것을 붙여 놓아서 이런 판재와 판재 사이 용접을 통해서 변형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답은 스트롱백이고요. 문형 피스, 보기 2번 문형 피스는 형광을 이렇게 생긴 형광을 판에 용접을 할 때 밀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이렇게 생긴 문형처럼 생긴 부재를 문형 피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형 피스란 말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무튼 용접에 의한 각변화를 막기 위한 부재는 스트롱백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5과목 선박 건조공학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선기사, 조선탄압기사 문제풀이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강의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